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다 고용정책 기본법 뭐 근로자 직업력 개발법 보셨고 오늘부터 이제 고용보험법을 볼 거예요. 우리 이제 실업급여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고용보험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고용보험은요,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실업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놓고, 이 실업을 예방하는 것과 실업을 구제하는 걸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건 근로의 의사가 있는데,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도 있어. 근데,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네, 네. 자, 그거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취업을 못한 상태. 이게 실업이에요. 그냥 집에서 노는 게 실업이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실업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의사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 이게 실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로의 의사가 없으면 실업으로 보지 않아요. 나 그냥 회사 그만두고 싶어. 이거 실업이 아니에요. 고용보험법에서. 자, 그래서 그런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실제로 실업이 생겼다. 그러면 그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두 가지가 다 출제가 되는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되게 복잡하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과감하게 스킵하고 실업급여만 위주로 갑니다. 이 시험에서는. 그것만도 벅차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두시고요. 자, 고용보험의 목적 읽어보시고, 자, 어디에나 나오는 용어의 정의. 이거는 반드시 암기가 되셔야 되겠죠. 자,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피보험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고용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도 피보험자에 들어가요. 이제 예술인 이런 분들도 들어갈 거예요. 자, 이직이라는 건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고용관계가 끝나는 걸 이직이라 그래요. 고용관계가 끝나는 거. 자, 실업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이게 중요해요. 몸이 아파도 실업이 아니에요. 몸이 아파도. 그래서 자, 이걸 보셔야 되고 자,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간 우리가 고용센터라고 부릅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 됐구나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 이걸 실업의 인정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게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 우리가 뭐 실업급여 받아요, 실업급여 하지만 정식 명칭은 걔가 이제 구직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말씀드려요. 일용근로자. 자, 일용근로자.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사람이 일용근로자가 아니고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자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고용보험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모든 사업에. 자,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냐? 자, 농림업, 수렵업의 경우에 법인이 아닌 자가 하는 4인이야는 제외돼요. 고용보험법 적용.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법인은 등기라는 게 있어서 법인 등기라는 게 있어서요. 주소가 있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 중에 농업, 우리 막 이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사업자 등록 이런 거 없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은 인원에 상관이 없지만 농림업, 다른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는 무조건 적용돼요. 자, 농림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인데 4인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로기준법도 5인 이상이 적용이고 4인 미만은 뭐 일부만 적용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농림업은 법인이 아니면 4인 이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보시고 자, 이거 뭐냐면 총 공세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공사와 100제곱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제곱 이하의 대수선. 요 공사의 특징은 한 달 안에 끝나는 공사들이에요. 2천만 원짜리면 2주 안에 끝나요, 공사가. 단기간 공사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아요.
단기간. 자, 그래서 굳이 치사하게 찾자면 돈은 미만이에요. 총 공사금이 2천만 원 미만. 자, 건축은 새로 짓는 거 100제곱이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30평 정도, 30평. 연면적이기 때문에 뭐 2층으로 짓다 그러면 15층, 그러니까 15평짜리 2개 지면은 100제곱 이하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200제곱 이하 대수동. 그래서 보시면 돈은 미만이고요. 면적은 이하예요, 이하. 그래서 이런 것도 2천만 원 이하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건 이제 회사를 기준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이렇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 사람. 그 이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은 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요. 특수한 사람들은 또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아요. 누가 적용이 안 되냐? 자, 보세요. 한 달에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 빠지고요. 공무원 적용되지 않아요. 공무원. 단 계약직 공무원은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어요. 계약직 공무원은. 근데 원래 경무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불법 체류자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초단시간 근로자 부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얘가 어려워, 얘를 좀 보세요, 얘. 자, 보세요.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 우리가 통상 65세면 이제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은퇴할 나이 이후에 새로 고용되시는 분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하는데 65세 이후에 그러니까 65세 이상자가 아니에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65세 이상 아니에요.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고, 여기 괄호에 보면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에 계속 고용된 경우, 뭐냐면 용역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회사가 바뀌어요. 그러면 퇴사했다 새로운 회사로 갔다 퇴사했다 새로 이렇게 바뀌는 사람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65세 이후에 고용된 것처럼 될까 봐 계속 유지됐던 사람들은 그냥 적용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예전부터 계속 1년 단위로 계약했던 사람들. 자, 그래서 65세 이후 고용, 65세 이상이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 적용제 근로자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자, 피보험 자격의 취득 시기. 여기 하나 고칠게요. 이게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은요. 이게 법이 개정돼 갖고 다음 달 15일이에요. 다음 달. 예. 사유 발생일이 아이고. 잠시만요. 네. 예,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 내에 예, 그러니까 이 취득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험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 자, 그것 좀 고쳐주세요. 자, 언제 취득하냐? 그 회사에 고용된 날, 그 다음에 뭐 적용 제외 초단시간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 해당된 날에 취득하고요. 상실도 그 해당된 날에 상실돼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이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특히 우리가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외울게요. 피보험 자격의 취득 시기와 상실 시기 한번 정리할게요. 소급하지 않는다. 최초 고용된 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소급하지 않고 그날부터 된다. 다 그날인데 두 번째 소급하지 않는다. 첫 번째가 두 번째 다 그날인데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이직 사망만 다음 날. 다 그날이에요. 소급도 안 되고. 근데 이직 사망만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계속 물어봐요, 이거를.
이직 사망은 다음 날. 그래서 다 그날, 이직 사망은 다음 날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고용보험의 취득 상실 시기 바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자,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내용들은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이직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직 확인서. 회사에서 그만두면 회사가 직원이 이러이러한 일로 그만뒀고요. 월급은 얼마 받았습니다. 이런 걸 떼주는 거 이직 확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직 확인서가 뭔지 개념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말씀드려요. 고용보험은요, 다른 산재보험 뭐 이런 4대 보험은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어디 한 군데 회사 다니다가 다른 데 또 다니잖아요. 이중으로 취업하면 양쪽에 다 가입해야 돼요. 근데 고용보험만 하나만 가입할 수 있어요. 하나만. 왜냐하면 고용 통계를 내는데 한 사람이 두 군데 직장 다닌다고 두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금지돼 있어요. 하나만 했는데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월급 많이 주는 쪽으로 가요. 둘에 겹쳐 있으면. 월급이 똑같다. 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 가요. 이것도 똑같다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시험에서 가끔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안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중 취득이 안 된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월급 많은 쪽 겹치면 근로시간 많은 쪽 그다음에 다 똑같으면 근로자가 선택한 쪽으로 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실업급여 볼게요. 실업급여. 자, 이 실업급여 요 단어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얘기하는 건요. 혹시 들어보셨으면 그거는 구직급여를 의미해요. 왜냐? 실업급여는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고요. 취업촉진수당을 합쳐야 실업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명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자, 잘 들으세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얘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이래서 틀리게 많이 냈어요. 요거 틀리면 되게 억울하겠죠. 자, 그래서 요 앞에 주어가 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장급여가 세 종류가 있어요. 훈련연 뒤에 나올 건데 연장급여 세 종류가 있고 자, 이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자,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업급여 한 번 받으면요. 거의 막 세 달, 네 달씩 다 받는단 말이에요. 최소 네 달씩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가 적지 않아요.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달에. 세금도 없고 4대 보험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실업급여 받으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취업을 하면 조기에 취업하면 남은 돈을 수당으로 줄게. 그 다음에 훈련 받으러 갈 때 뭐 교통비 식대도 줄 테니까 훈련도 열심히 받아라. 직업육개발수당. 집이 서울인데 서울 말고 대전이나 이런 데 직장을 알아보게 소개를 받아서 면접 보러 가면 이 면접 갈 때 KTX비 뭐 교통비 이런 걸 지원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대전에서 면접 봤는데 합격하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면 이사비도 줘요.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냐? 빨리 취직하라고. 빨리. 조기에 가면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 네 가지를 묻는 문제는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조직, 광주 이렇게 외워요. 통상적으로. 조기 대취업 수당, 직업력 개발 수당, 광역고직 활동비, 이주비. 조직, 광주. 자, 우리 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언더라인 친 부분 있잖아요. 요거 시험에 아주 빈출되는 유형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에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양도 압류 담보 금지되고요. 실업급여 계좌를 별도로 쓰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입금된 전액 여기가 150이냐 185냐 막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입금된 전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양도, 압류, 담보 금지는요. 3종 세트는 항상 붙어 다녀요. 양도할 수 없으나 압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틀려요. 3종은 무조건 금지.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요거 잘 보세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요거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구직급여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많이 부르는데 정식은 구직급여예요. 이름이 뭐냐? 회사를 찾아다닐 때 주는 급여예요. 구직급여. 자, 그래서 내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를 구직 노력을 계속 해야지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구직 노력. 그래서 이름이 구직급여예요. 자, 보시면 구직급여의 요건, 자, 보면 이직이 뭐라 그랬어요? 회사를 그만두는 거랬죠. 회사를 그만두는 거. 자, 이직일 이전, 자, 18개월. 이거 기준기간이래요.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뭐 통상 합산 똑같아요.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유급일수, 월급 받는 날. 그래서 한 달이 26일밖에 안 쳐줘요. 그래서 180일이 나오려면 최소한 7개월을 회사를 다녔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연속해서 7개월을 다닐 필요는 없고, 연속해서 다닐 필요는 없고 3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4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이어져서 18개월, 1년 6개월 안에 180일만 나오면 돼. 합쳐서. 연속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속해서가. 자, 그래서 얘를 계속 물어보죠. 18개월에 180일을 18개월에 뭐 잠시만요. 예. 자, 이 18개월에 180일을 18개월에 150일 뭐 이렇게 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게 이제 틀리게 많이 나오니까 예, 요거를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 두세요. 18개월에 180일. 그리고 합산이지 연속이 아니다. 요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뭐 근로에서 취업하지 못할 것 요게 있어야 되고, 자, 요 1, 2, 3, 4번은 모든 사람이 공통인데 5번, 6번은요. 일용직만 해당돼. 일용근로자. 우리 일용직이 누구였어요? 1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이 일용직이었잖아요. 아까 1일 단위가 아니고. 그쵸? 우리 맨 위에 나왔었죠. 1개월 미만. 자, 그 일용직들은 해당돼요. 이 1, 2, 3, 4번은 모든 사람에 해당. 그러니까 정규직은 1, 2, 3, 4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얘가 제일 잘 나오고. 자, 일용직은 한 달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돼요. 왜냐? 일용직은 통상적으로 한 달에요. 22일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10일 넘게 근무하면 사실은 50% 이상 출근하면 실업 상태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미만이고, 자, 이게 더 중요해요. 건설 일용직은 14일. 수급 자격 인정 실적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을 것. 일반 일용직은 10일인데요. 건설은 14일 연속. 일이 없어야 실업으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표 내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자,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여기 180일 중에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으면 그 앞에 사표 냈던 거를 희석시켜줘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 그 사유가. 그래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구직급여 대상이.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시험에서 아주 등장을 많이 합니다. 18개월에 180일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일용근로자 10일 미만, 건설 일용은 14일 동안 근로가 없어야 실업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직급여를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내용 우리 이 부분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나왔던 18개월이라는 걸 우리가 기준기간이라 그래요. 18개월.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준기간이라 그러고요. 내가 휴직을 하거나 뭐 이런 사유로 30일 이상 월급을 못 받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이 18개월에서 19개월, 20개월 뒤로 미뤄져. 언제까지 미루냐?
3년까지 미뤄줘요. 3년까지. 그러니까 3년 안에 180일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육아휴직 1년 하면 이게 안 나오겠죠.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가지고 180일인데 18개월에서 12개월이 날아가 버리면 6개월 가지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아휴직 12개월 했으니까 30개월까지 연장해서 180일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상 무급이었으면 이렇게 연장해준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일주에 15시간 미만이고 이런 사람들은 기준기간이 24개월이에요.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일부가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분이 있어요.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자, 그분들은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니고 24개월이다. 자, 우리 아까 18개월의 피보험 단위 기간 며칠이었어요? 보수 받은 날이에요. 보수직업의 기초가 된 날. 그러니까 월급 유급일수 한 달이 26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월 1개월에 26일을 인정해요. 유급. 그래서 우리 주휴수당 이런 것 때문에. 자, 피보험 단위기간. 그래서 요 보수직업의 기초는 합산해서 한다라는 거고, 한 번 실업급여 받으면 앞에 거 다 없어져요. 리셋됩니다. 자, 리셋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아까 180일 채워야 된다. 자, 보시고, 자, 수급 자격 인정이라는 건 내가 이제 실업을 했고요.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근로의 의사. 나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회사가 어려워서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에요. 자, 이랬을 때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첩을 줘요. 수첩을 가지면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뭐 그런 내용 정도 보시고 어디다 해야 되냐면 자신의 거주지,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장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다른 데 하고 싶어요. 다른 데 할 수도 있어요. 뭐 구직 활동하고 싶은데 이런 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곳, 거주지에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잘 보시고요. 자, 뭐 수급 자격 인정 뭐 그냥 보시고, 자, 실업의 인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렇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구직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입증하면 인정해 주는 걸 우리가 실업의 인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실업 상태에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 그걸 실업의 인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실업에 신고를 한 날부터 1주에서 4주 범위,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언제 출석하세요? 그러면 그때 출석해서 구직 노력한 거 이렇게 증빙을 갖다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주부터 4주, 처음엔 4주에 한 번씩 부르다가 나중에 2주에 한 번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뭐 1주에 한 번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기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실업급여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언제? 처음에 오자마자 며칠 동안은 실업급여를 안 줄 거야. 그냥 기다려. 이런 대기 기간. 자, 며칠이냐? 실업의 신고일부터 시작해서 7일이에요. 7일. 대기기간 7일.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아까 일반 일용 근로자는 10일 미만이었어요. 근로일수가. 건설 일용은 14일간 연속해서 없어야 됐어요. 건설 일용은 건설 일용 근로자는요.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대기 기간이 없어. 7일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모든 근로자는 대기 기간 7일을 적용한다. X. 왜냐? 일반 사람은 7일이 대기 기간인데 건설 일용직은 7일을 대기 기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건설 일용 근로자의 대기 기간은 며칠인가? 뭐 7일, 14일, 30일 없음이 정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우리 좀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자, 대기 기간이 7일인데 원래 일반인은 건설 일용직은 건설 근로자 아닌 건설 일용은 자, 대기 기간이 없다. 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용어들이 생소한데요. 이게 몇 번 보시던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직했어요. 회사를 그만둬요. 그럼 나 실업급여 받아야지. 그럼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너 그럼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있냐? 수급 자격이 있냐? 신고해요. 신고했죠. 그러면
이 사람 18개월 동안 180일 있나 없나 이런 거 이제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거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갖춰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직 노력을 하라 그래요. 구직 노력. 그래서 그거를 1주에서 4주 범위 한 번씩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고용센터에. 그렇게 했는데 처음 7일은 돈을 안 준대요. 대기기간. 건설일용은 그러지 않을게. 그래서 바로 준대. 자, 요런 프로세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럼 얼마를 줄 거냐, 실업급여를. 얼마를 줄 거냐, 구직급여를. 자, 그거는 급여 기초임금일액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이 기초일액은 뭐로 하냐면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 자, 우리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평균임금으로 하는 6가지가 있었어요. 연, 휴, 재, 퇴감, 실업급여.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통상임금. 연휴, 재택감, 연차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 감봉의 제재, 그 다음에 실업급여. 얘가 평균. 그래서 여기를 통상임금으로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거. 평균임금, 평균임금. 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평균임금을 한다. 자, 만약에 이 산정된 기초일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갖다 쓴다. 왜냐?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일반적으로 많을까 봐 더 좋은 걸 해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줄어든다. 그럼 근로자한테 불리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통상임금 갖다 쓰세요. 이렇게 대신 쓴다라는 거. 평균임금이 적으면 더 높은 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한은 최저임금이고요. 최저임금 1인분. 상한은 11만 원이에요. 지금 11만 원. 그래서 이 11만 원이 상한이다. 자, 최저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1인분. 상한은 11만 원. 자, 그래서 이거 급여 기초일액은 평균임금으로 한다. 상한 11만 원, 하한 최저임금 1인분. 우리가 9,160원 곱하기 8 하면 한 7만 3천 원 정도 나오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얘는 기초일액이에요. 기초. 그러면 실제로 받는 건 구직급여 일액이에요. 실제로 받는 거. 예. 얘가 실제로 되는 금액입니다. 얘가. 어떻게 하냐? 기초일액의 100분의 60%를 곱해요. 그러면 구직급여 일액 하루에 실제 지급받는 거의 상한이 맥스가 얼마예요? 66,000원이에요. 66,000원 하루에. 자, 얘는 빨간 날, 까만 날 상관없이 주거든요. 그럼 192만 원인 거죠. 30일이면. 198만 원이죠. 198만 원. 그쵸? 자, 그래서 200만 원이에요. 실제로 최저임금 받던 아르바이트 하던 분들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이 받아요. 예. 세금도 안 내고. 자, 근데 만약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100분의 80을 곱해요. 일반적인 사람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을 곱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100분의 80을 곱해줘요. 자, 그래서 요게 숫자가 원래 100분의 50이었고 100분의 90이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60, 100분의 80. 요거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구직급여 일액이에요. 구직급여 일액.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최저 일액이 얼마냐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9,160원 곱하기 8하면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73,280원이에요. 73,280원. 자, 최저가 지금 최저 기초일액이 73,280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100분의 80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73,280원 곱하기 0.8은 58,624원이에요. 자, 58,624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평균 임금이 9만 원인 사람은 얼마를 주나요? 9만 원인 사람. 평균 임금이 9만 원인 사람은 얼마를 줘요? 54,000원을 주겠죠.
그렇죠? 100분의 60 곱하기 96이 54. 그럼 보세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으로 계산한 58,624원보다 나 9만 원 받거든요. 73,000원보다 많은. 그럼 얘 54,000원 받는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왜 이 비율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1번으로 계산한 금액이 58,624원보다 낮아진다 만약에 그러면 이 58,624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다 이도저도 지금 뭔 얘기인지 헷갈린다.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얘만 봐요. 100분의 60, 100분의 80. 자, 시험에 이게 제일 잘 나오니까요. 요거 보세요. 평균 임금 1일분이 20만 원인 사람은 그러면 구직급여 일액이 얼마일까요? 실제로 통장에 지급되는 거 6만 6천 원입니다. 왜냐? 20만 원이면 100분의 60 하면 12만 원일 것 같지만 기초일액의 상한이 11만 원이라 20만 원도 11만 원, 30만 원도 11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 1년 내에 다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실업급. 늦게 가면 안 돼. 늦게 가면.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어야 될 텐데. 잠시만요. 자, 여기에요, 여기. 자, 우리 실업의 신고. 자, 보시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실업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요거를 시험에 많이 물어봤어요. 뭐 14일이네 7일이네 뭐 이랬는데 정답은 지체 없이 이직 후 지체 없이.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잘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업의 신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딴 거 따짓하지 말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거주지 관할하는데 빨리 가서 하라는 거고, 예, 자, 그 내용 같이 기억하시고 여기 구직급여 100분의 60인지 100분의 80인지 최저임금은 100분의 80이에요.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뭐 수급기간 12개월 이내에 받아. 그럼 며칠씩 받냐? 자, 요 표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요 표를. 네.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나이를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눠서 구간이 나뉘고요. 장애인은 50세 이상이랑 똑같이 봐요. 자, 그래서 피보험 기간이 보험 가입한 게 회사 다닌 게 쉽게 1년 미만이면 다 120일.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이 5구간으로 나누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외우는 방법 알려드려요. 자, 첫 번째, 1년 미만 120일을 쓰세요. 이 구간은 1, 3, 5, 10 이거를 외우셔야 돼. 이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엔 50세 미만을 30일씩 더해가요. 120에서. 원래 이렇게 두 개 쓰고요. 1년 미만 쓰고요. 이렇게 30씩 더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를 그리는 방법, 왜 암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여기도 30씩 더하면 똑같으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이 두 칸에 120씩 썼잖아요. 30씩 더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30씩 내리는 거예요. 자, 1년 미만 120일씩 다 쓰고 요렇게 30씩 더하고 그 다음엔 밑으로 30씩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120일에서 270일까지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식이. 요거 반드시 출제돼요. 이 소정급여일 수는 어느 고용보험 시험이나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자, 그래서 요거 우리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나이가 47세이고 피보험 기간이 7년 2개월인 사람의 소정급여 일수는 며칠인가? 자, 나이가 47세래요. 여기겠죠? 죄송해요. 뭐지?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땡겨가지? 얘를 옮겨야 되겠다. 자, 나이가 47세면 요 구간이잖아요. 7년 2개월이면 요 구간이죠. 그래서 210일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와요. 단
해당 근로자는 장애인입니다.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아래 칸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7년 2개월 240일 요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인지 아닌지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한 파트가 되고요. 자, 어려운 문제 또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 나이가 55세이고 장애인이다. 뭐 어쨌든 여기죠. 피보험 기간이 5년인 경우 소정급여 수 며칠인가? 자, 5년 여기도 5년 있고 여기도 5년 있잖아요. 자, 둘 중에 5년은 이상 여기에 해당돼요. 5년 미만은 5년이 포함 안 돼요. 5년 이상인데 5년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240일 찾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국어 문제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 이 소정급여에서 반드시 자, 다시 말씀드려요. 1년 미만 1, 3, 5, 10 이렇게 구간 나누고요.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자, 이상이 포함되는 거고 이렇게 120일씩 더한 다음에 적은 다음에 이렇게 30씩 더하고요. 밑으로 30씩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30씩.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 우리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우리 연장급여라는 게 있어요. 연장급여. 원래 우리 소정급여에서 아까 120일에서 270일 나오잖아요. 자, 연장급여라는 거 뭐냐면 연장급여. 그 120일보다 더 밀어서 늘려서 주는 거예요. 연장급여. 자, 그래서 훈련 연장, 개별 연장, 특별 연장이 있는데요. 요 요건도 외우셔야 되지만 요 지급 범위, 요 지급액이 시험에서는 아주 단골손님으로 물어봅니다. 그 훈련 연장은 구직급여 받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해요. 뭐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고용센터에서 아 당신은 그냥 교육 받으세요. 이래서 교육으로 대신하는 사람이 있어. 훈련으로. 구직 노력 안 하고. 근데 우리 나 120일밖에 안 되는데 교육은 6개월짜리예요. 그러면 교육은 공짜인데 다 4개월은 이렇게 월급도 받고 이렇게 수당을 받으니까 생활을 했는데 나머지 2개월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2년까지 그냥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특혜예요. 자, 직업훈련 받는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그 훈련 끝날 때까지 실업급여를 계속 줍니다. 120일, 150일 상관없이. 얼마큼? 100%. 개별 연장은 이미 120일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거 끊으면 생계가 곤란해. 그러면 60일 동안 70% 자기가 받던 거에 70% 줘요. 특별 연장은 대한민국 전체가 실업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전체 개인적으로 몇 명 전체를 다 60일씩 밀어주는 거예요. 70%더 주고. 자, 그래서 훈련, 개별, 특별 연장 개념 잡으시고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쉽죠? 훈련 연장만 2년 100%고 나머지는 60일 70%. 이걸 80%로 착분했어요. 80%. 자, 그래서 요거 우리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가 큰 잘못해서 잘렸거나 고의로 막 지장 주고 본인이 사표냈다. 그런 경우에 구직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또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직 활동을 안 하고 면접 보라는데 안 보고 이런다. 자, 그런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 왜? 근로의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로의 의사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뭐 반환명령, 부정수급, 거짓말로 받아가잖아요. 실업급여 거짓말로 받아가면요. 받은 거 반환하고요. 그거에 추가해서 지급받은 금액만큼 가져가요. 2배가 아니고 100만 원 받아갔다. 그럼 100만 원 반환하고 100만 원 추가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에 추가해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한 액수 이하의 금액을 자 추가 징수, 추징, 페널티를 물리는 거예요. 2배로. 그러니까 받아간 거 2배를 뱉어내야 돼요. 원래 받은 거 반환, 그만큼 또 추가.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 반환 명령. 5배가 아니에요. 자, 요거 2배, 3배도 아니고요. 자, 받은 거 반환하고 받은 만큼 또 뱉어내고 자, 요게 기준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취업 촉진 수당 4가지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조직 광주. 조직 광주. 취업 촉진 수당이 조직 광주예요. 조기재 취업 수당이 취직 광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조기 재취업 수당은 말 그대로 조기에 재취업을 빨리 하면 이 사람이 지금 150일을 받을 거예요, 내가. 소정급여에서 150일 다 받아 나가면 6만 원씩 치면 얼마요? 9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900만 원. 국가에서 10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빨리 취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150일 받아야 되는데 한 30일 지나서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 일찍 취업했잖아요. 150일인데. 근데 저 6만 원이 아까워. 그냥 내가 1000만 원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일 안 해도 돈 나오는데 뭐. 그래서 취업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유선영, 너 지금 150일인데 30일 만에 취업됐어? 그럼 120일이나 남기고 취업했네. 그 일해. 일하면 남은 거 중에 반은 다시 수당으로 줄게. 그럼 너 월급도 받고 500만 원도 받는 거야. 어때? 이게 조기 재취업 수당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순서대로 외워야 돼. 조기 재취업 수당. 자, 첫 번째 2분의 1. 왜냐?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해야 돼요. 그래야 조기야. 150일이면 75일 이상이 남아야 조기지 50일 남은 거는 조기 재취업이 아니에요. 조기.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해야 돼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12. 자, 그러면 얼마를 주냐?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줘요. 근데 한 번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았던 사람은요. 2년 이내에는 또 주지 않아요. 2년이 지나야 조기 재취업 수당. 자, 그래서 조기 재취업 수당 저 숫자 가로넣기가 많이 나옵니다. 2분의 1, 12개월, 2분의 1, 2년. 자, 다시요. 2분의 1, 12개월, 2분의 1, 2년. 그러니까 남은 소정급여 일수 아까 여기 봤잖아요. 소정급여 일수 이 날짜에서 2분의 1 이상이 남아야 되고 12개월 이상 회사를 다녀야 되고 자영업도 해도 되고요. 그랬다 그럼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준다. 근데 너 한 번 받았으면 2년 안에는 또 주지 않아. 이게 조기 재취업 수당. 그래서 자, 이거 숫자 2분의 1, 12, 2분의 1, 2년.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 좀 보시고요. 우리 직업력개발사당은 아까 여기 훈련 연장급여 받는 사람처럼 훈련 받는 사람들 교통비, 식대 이런 것도 주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거예요. 훈련 열심히 받으라고. 그래야 빨리 취업하죠. 광역구직 활동비, 자, 타 지역에 활동하는 건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주는 게 아니고요. 고용안정 기간이 고용센터에서 소개한 거에만 대해서 뭐 숙박비, 출장비 주는 거, 뭐 KTX비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주비 실제로 이사 갔다. 자, 그러면 주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결국에는 이 조기 재취업 수당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중요한 건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 조직, 광주 이 순서대로 요거를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예,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하고 조기 재취업 수당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정의 규정에서 보셨죠? 피보험자, 근로자도 피보험자고 자영업자도 피보험자라 그랬죠.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개인 사업자들이라 원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데 들어온 지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내용들 조금 달라요. 일본 근로자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실 건데 우리 잠깐 쉬셨다가 이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시작해 볼게요. 아, 이번 주가 시험인가 보죠? 다음 주가 시험이라 그런가 봐요. 오늘 결석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고용보험법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뭐 동영상으로 들으셔도 되긴 하는데 오늘 그래서 결석을 좀 많이 하신 거 보니까 시험 준비 때문에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어, 자, 시험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잘 보시고요. 시험 잘 보시고요. 자, 우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자영업자는 원래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원래 실업급여 대상도 안 되는데 저분들을 이제 포함을 시켜준 거예요. 특히나 여기 이제 책에는 없는데 예술인하고 노무 제공자, 우리 요새 뭐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라이더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이제 실업급여도 다 확대됐고요. 이제 전 국민 뭐 실업급여 시대를 연다고 뭐 현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점점 넓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의 특례를 좀 볼 건데, 자, 자영업자는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아요. 근데 이거 중요해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하지 않아요. 자, 연장급여 뭐뭐 있었죠?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이 있었어요. 그거 적용 안 돼요.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수당하고 다르죠,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게 내는 게 뭐냐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적용하지 않는다. X예요. 왜냐 우리 취업촉진수당 네 가지였잖아요. 조직, 광주,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력개발수당, 그 다음에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 네 가지가 취업촉진수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취업촉진수당 네 개 중에 하나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그래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얘를 취업촉진수당으로 쓰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많이 내요. 그래서 직광주는 해당됩니다. 자영업자도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제외한다라는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좀 달라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이 돼요. 합산해서 1년 이상. 자, 우리 일반 근로자 18개월에 180이었던 거 좀 전에 설명드렸죠. 18개월에 180일. 자, 근데 여기는 24개월에 1년. 24개월에 1년. 자, 우리 24개월 또 있었어요. 어디 있으냐?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이에요. 기준기간이 18개월 아니고. 그거 좀 전에 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 수급자금 제한사규에 그 일반 근로자들도 회사에서 잘못해갖고 잘리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령을 위반해서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 받았다. 아니면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폐업했다. 자, 아니면 매출액이 급감소하는 등 이런 사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런 건 사유가 돼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다른 사유로 폐업하거나 이러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돼요. 자영업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24개월에 1년이라는 게 중요하고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상 제외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기초일액은 어떻게 하냐면 3년, 마지막 3년 동안의 피보험 기간에 자, 받은 거를 다 합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 3년 동안에 받은 돈을, 자, 3년 동안인데, 자, 이 3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그 기초 임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월급이 얼마다 이런 평균 임금으로 하잖아요. 자영업자는 12개의 어떤 그 테이블 중에 내가 고르는 거예요. 얼마로 내겠다, 내가. 그러면 그 냈던 금액을 3년 동안을 합산을 하고 3년 미만인 거 그 미만 동안으로 합산을 해갖고 하루치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랑 똑같은데 여기는 3년 평균을 내는 거고 평균 임금 몇 달 평균이에요? 3개월 평균이죠. 3개월 평균. 그래서 이걸 3년이냐 3개월이냐를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자영업자는 3년이에요. 3년치 평균. 일반 근로자는 3개월치 평균이고요. 자, 그래서 요게 좀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보시면 돼서 3개월 평균이 아니라 3년 평균 요 다른 부분 우리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구직급여 일액은 자, 기초 일액은 이제 우리가 평균 임금이 되게 3년 평균. 자, 똑같아요. 100분의 60. 자, 우리 최저임금으로 하는 최저기초 일액은 100분의 80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정급여 일수 이것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구간이 4개밖에 없죠. 왜 4개밖에 없냐? 1년 미만은 대상이 안 돼요.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180일이었기 때문에 1년 미만짜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는 얘가 없어요. 얘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영업자는 날수가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자영업자 1년 미만이 없단 말이에요. 요렇게 4구간만 있는데 소정급여일수는 요렇게 4구간이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근로자보다 짧아요. 자영업자가. 자영업자가 30일이 짧아요. 1년 이상이면 요렇게 가야 되는데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외워놓으시고 자영업자는 요렇게 블럭이 싸진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영업자는 블럭이 요렇게 싸죠. 요렇게 매칭되게. 자, 그래서 요 하나만 외우시면 자영업자까지도 다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된다라는 거 이걸 외우셔야지. 자영업자도 똑같이 물어봐요. 피보험 기간 몇 년에 그러니까 피보험 기간이 몇 년이면 소정급여일수 며칠이냐. 그래서 요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긴 연령이 상관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연령이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부분 우리가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자, 요것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우리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조금 틀린 게 있어. 뭐냐? 일반 직원들은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자영업자 본인 혼자 내는 거예요. 회사가 안 내죠. 본인만 내요. 그래서 보험료 체납하잖아요. 보험료 밀리잖아요. 자, 그러면 실업급여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런 거 없어요. 일반 근로자는 보험료 밀리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줍니다. 왜? 회사가 안 낸 거지 본인이 안 낸 거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자영업자는 이렇게 보험료 체납하면 안 줄 수도 있다. 이게 다른 거. 일반 근로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실업급여 이렇게 끝나고요.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이라는 거 봤고요. 근로기준법에서 출산휴가 봤잖아요. 자, 그거는 무급이에요, 무급. 육아휴직은. 그래서 월급 없이 생활할 수 없으니 정부에서 고용보험 통해서 자, 이렇게 육아휴직급여라는 걸 줍니다. 고용보험에서. 자, 퀴즈 드려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줄까요? 평균임금으로 줄까요? 통상임금이죠. 왜냐? 6개 빼고는 다 통상임금이에요.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이거 이제 암기가 될 정도로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한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가야 돼요. 1년인데 잘라서 갈 수 있잖아요. 한 번에 30일 이상 가야 돈 줘요. 안 그러면 돈 안 줍니다. 30일 안 되면. 자, 30일 이상 가야 되고요.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휴직하기 전에 이미 180일 이상이어야 돼요. 180일 이상. 문제는 18개월이 없어요. 기준기간이. 우리 기준기간 18개월이었고 3년까지 연장된다 그랬잖아요. 육아휴직 급여는요. 기준기간 이런 거 없이 그냥 회사 다닌 날이 무조건 다 합쳐서 180일 넘으면 돼요. 7개월 이상. 언제? 육아휴직 시작하기 이전에.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출산휴가 급여 가면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 180일이에요. 걔는 또. 왜냐? 출산휴가는 60일은 유급이거든요. 나머지 30일만 실업급여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 그래서 얘가 시작한 날 이전이냐 끝난 날 이전이냐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요거 보시면 제가 우리 그 교재를 다 개정하기 전 거를 보내드려 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이게 좀 달라졌을 거예요. 예전에는요. 휴직 3개월까지 하고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종료할 때까지가 달랐어요. 비율이. 여긴 80이고 여기는 6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아요. 무조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1월부터 12월까지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이게 다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자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똑같다. 대신에
상한과 하한도 있어요. 150만 원, 70만 원. 150만 원, 70만 원. 자,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이 150만 원 나가는 거에서 25%, 4분의 1은요. 유보시켰다가 그 사람이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에서 6개월 이상 다니면 한 번에 목돈으로 줘요. 그 돈을. 그렇게 줘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 100분의 25는 그렇게 준다라는 거고, 자, 우리 100분의 80과 150만 원, 70만 원, 100분의 25 유보 이거 우리가 비율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비율 금액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요 특례가 중요한데요. 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 뭐냐면요. 아빠 육아휴직 급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빠가 먼저 할 때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가 먼저 하고 엄마가 그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나중에 그럼 두 번째 육아휴직 하는 최초 3개월은 통사임금 100분의 80이 아니라 원래 100분의 100을 다 줘요. 대신에 상한은 250만 원. 그래서 두 번째 육아휴직 하는 같은 자녀의 3개월까지는 통사임금 100%인데 상한 250.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고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첫 3개월 100% 이거 뭐 여기 아빠 육아휴직하고 똑같죠? 자, 통사임금 100% 상한 250인데 자, 그 다음에 나중에 4개월부터 12개월은 네, 요렇게 똑같이 일반 근로자랑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부모나 이쪽이나 지금 뭐 방법은 똑같은데 어쨌든 100분의 80인지 100% 100분의 100인지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이거 우리가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육아휴직은 무급이라 회사에서 돈을 안 줘서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돈을 준다. 만약에 육아휴직 급여를 안 줘도 되는 걸. 그럼 그 금액만큼 빼고 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금품을 주면 그만큼을 감액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외워두세요. 얼마를 깎는지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자, 중요한 거는 육아휴직 급여 받다가요. 이직, 회사를 그만두거나 취업하면 그때부터 육아휴직 급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 다니다가 육아휴직하고 회사 그만둬야지 이래버리면요. 그때 육아휴직 급여 끊겨요. 그냥 육아휴직 끝나고 그만두셔야 돼요. 회사를 그만두고. 자, 요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 요거 우리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뭐 또 만약에 취직했는데 원래 무급이라 내가 국가에서 돈을 준 거였는데 취업해서 돈을 벌었다. 그거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당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했다. 그럼 반드시 자,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고요. 일단은 요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육아기 단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육아기 단축이 뭐냐면 자, 우리 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봤잖아요.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단축시킬 수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은 단축되면 월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전수당을 육아기 단축급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 수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단축급여 요게 계산하는 문제 나왔어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곱하기 단축 전 시간분의 단축 전 빼기 단축 후. 자, 요렇게 계산한다라는 거 우리가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게 5시간분은 또 산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풀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육아기 단축급여 계산하는 방식도 요렇게 설계가 돼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고요. 자, 우리 출산 전후 휴가급여 60일은 유급이에요. 90일 중에. 근데 나머지 30일을 이제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60일이 유급이기 때문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이 기준이고 180일이어야 돼요. 자, 휴가가 끝날 날. 아까 육아휴직 급여 보세요. 휴직이 시작하는 날 이전에 180일이어야 됐죠. 육아휴직은요.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채웠어야 돼요. 출산휴가 급여는요.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180일이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모자라도 나중에 60일이 유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거를 그래서 앞에서 한 130일만 예, 챙겨놔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유가 요건이 이 기준이 달라서 시험에서 많이 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같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출산휴가급여. 자, 금액 보세요. 통상임금. 몇 프로가 없어요. 월 통상임금이에요. 자, 이거 평균임금이면 틀리는 거죠. 무조건. 30일당 2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600만 원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선생님 왜 60일은 유급인데 고용보험에서 뭐 90일을 다 주나요? 예, 다 주는 데가 있어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다 줘요.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다 줘요. 그러니까 회사가 60일을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고용보험이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회사 대신에. 근데 대신에 상한은 200만 원까지만 자 이렇게 준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30일이 200만 원 한도가 그 상한이 근데 원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 지급을 해주게 돼 있어요. 통상임금이 80% 아니에요. 아까 육아휴직급여 80%였죠. 아빠 육아휴직이랑 그 다음에 한부모만 100%였고 250만 원 상한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금액 좀 기억하시면 되고 요건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그리고 만약에 출산휴가 급여도 예, 회사에서 뭐 90일 다 주는 데가 있어요. 가끔가다. 자, 그러면 그만큼 빼고 준다. 요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출산휴가 급여였고요. 자, 이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나 왜 실업급여 안 주냐? 나 왜 보험료 이거 제대로 안 대주냐?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그 권리구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행정심판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심사청구 1심, 재심사청구 2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 난 억울하다 그럼 소송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 자, 그래서 이런 심사제도가 고용보험법에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심제를 두고 있다. 자,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대상은 피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무슨 얘기냐? 나 왜 고용보험 가입 안 시켜주냐? 나 왜 고용보험 문제 있다 이랬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처분. 그러니까 왜 나 실업급여 안 줍니까? 나 왜 육아휴직급여 제대로 안 줍니까? 이런 거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나 예, 해당되면 심사 및 재심사, 심사 1심, 재심사 2심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우리 시험은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심사는요. 그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자, 중요한 거 말씀드려요. 있은 날과 있음을 안 날은 다른 거죠. 처분이 났는데 내가 몰랐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인데 자꾸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래서 틀리게 돼요. 이해되세요? 자, 있음을 안 날이지 있은 날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재심사는 심사에 불복하는 거잖아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래서 있은 날부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있은 날부터가 아니라 있음을 안 날이다. 자, 그리고 뭐 이 효력은 심사 및 재심사 시효 중단에 관해서 재판에서 청구를 본다. 이게 뭐냐면 원래 소멸시효가 3년에 걸리거든요. 3년 지나면 청구 못 하는데 심사 청구하면 그 3년이 중단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시험에서 가끔 지문으로 내요. 맞는 지문으로. 자, 그러면 누가 청구를 할 수 있냐? 이런 대상은 여기에 나왔는데 누가 청구할 수 있냐? 자, 이거 중요합니다. 당해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처분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 플러스 원래 여기까지가 원칙이어야 돼요. 플러스 처분을 받지 않은 자라도 법률적으로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직접적인 처분을 받은 사람만 심사 청구할 수 있다. X.
내가 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나도 피해를 받았어?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자만 처분을 그 심사 청구했을 때 X에 X. 요거 우리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피청구인은 최초의 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 지금 이제 근로복지공단도 포함되는데요. 원 처분을 행한 기간이 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처분하고 그 권한이 다른 곳으로 이전됐으면 이제 그쪽으로 당연히 이어지겠죠. 자,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저처럼 노무사나 변호사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뭐 법인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허가를 받은 자 이러는데 오답으로 뭐 노동조합 위원장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틀리게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참고를 한번 두시고요. 자, 심사 청구는 고용보험 심사관이라는 공무원한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반드시 문서로 청구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하라 그랬어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라 그랬죠. 예, 반드시 문서를 해야 돼. 문서. 예, 문서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그 직업안정 기간으로 내면 그 고용센터는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심사관한테 보내줘요. 이거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재심사도 똑같고요. 자, 뭐 요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조치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요 정도 내용. 1심, 2심. 자, 그리고 이런 심사 청구는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용어를 좀 기억해 두세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나 왜 실업급여를 안 주나요? 라고 해서 했더니 당신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내려진 처분은 뭐예요? 당신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지시키면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나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예컨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이 나 억울해요. 이의 신청을 하면 그럼 이의 신청 끝날 때까지 100만 원 집행하는 거를 정지시키는 걸 집행정지라 그러고요. 아니야, 그런 게 있었다. 100만 원 내. 네가 이기면 다시 돌려줄게. 이런 걸 집행부정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심사 청구 재판을 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대신에 여기 보세요. 예외적으로 심사관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피해가 크지 않아? 라는 상황이 생기면 그럴 위험이 있다 그러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미성년자한테 뭐 이렇게 술을 팔았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을 맞아요. 영업정지 1개월을 맞아요. 근데 식당 사장님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난 영업정지 당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요. 그래도 영업정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1개월 그냥 영업정지 처분이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의 신청해 봤더니 식당 사장님이 이긴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영업정지한 거는 그럼 누가 물어줄 거냐 이런 거죠. 그쵸.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영업정지를 당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가 이겼지만 이미 한 달 영업정지는 지나가서 난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장사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영업정지 잘못했으면 할 건데 일단 내가 이 이의 신청 끝날 때까지만 요거를 보류시켜 달라. 요게 집행정지예요. 집행정지. 그래서 행정업 처분에서 그래서 원래는 정지되지 않는데 효력이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 고용노동부 공무원이에요. 심사관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키 언제 집행 때문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면 그걸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결정
내용은 자, 이거 원처분을 다 취소하거나 그냥 이행하거나 청구를 이었다 기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전부 일부를 다 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만 외워두시고 우리가 뭐 취소 기각 이런 용어는 잘 모르실 텐데 그냥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결정의 효력.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결정의 효력은요. 심사청구인 및 그 직업안정기관의 결정서를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요 내용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법의 효력 원칙이 도달주의라는 게 있고요. 발신주의라는 게 있어요. 도달주의라는 건 그 사람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부터 시작하고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발신주의는 걔가 알든 말든 우리가 보낸 다음부터 무조건 효력이 생기는 거. 근데 대한민국은 다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내용도 모르고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결정의 효력만 발신주의를 취하겠어. 본인들이 보내면 바로 오늘부터 1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자주 물어봤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한다라는 거. 자, 소멸시효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봤었죠. 소멸시효 잘 모르겠다. 몇 년 찍으라 그랬어요? 3년 하시면 다 맞으세요. 3년. 자, 그래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이런 거. 자, 소멸시효. 자, 3년입니다. 3년 소멸시효. 우리 시험에 나오는 소멸시효 다 3년이에요. 그리고 허가의 유효기간 이런 것들 우리 근로자 공급사업 이런 거 봤었죠. 허가의 유효기간 이런 것도 다 3년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3년 찍으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용보험법에서 고용보험법이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많아요. 특히 실업급여 파트가 이게 좀 온라인 강의 이제 한계라 이게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빠를 수 있는데 어쨌든 시험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한번 그럼 문제에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보세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고 써있죠. 취업촉진수당은 조직광주예요. 자, 거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정리해고수당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에 나왔었죠. 그 정리해고수당이라는 건 말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해고예고수당은 또 어차피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취업촉진수당은 조직, 광주 네 가지다.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자, 보세요. 보시면 여기 보험관계 성립 소멸 신고 및 피보험 자격의 취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취득 상실 신고는 아까 제가 다음 달 15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립 소멸 신고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건 보험료징수법이라고 따로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14일 안에 해야 돼요. 성립 소멸 신고는 회사를 처음에 설립했을 때 하는 게 성립 소멸 신고. 회사를 처음에 차렸을 때 우리 회사 시작해요. 사업. 취득신고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직원이 이직하거나 그만뒀을 때 하는 신고, 취득상실신고. 취득상실은 다음 달 15일. 성립신고는 자, 그 날부터 14일 이내. 요렇게 돼 있어요. 법의 규정이. 그래서 요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요 15일만 하면 뭐 반드시 뭐 얘를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5일이네. 아까 제가 교재 내용에서 수정해달라고 부탁드렸죠. 개정된 내용인데. 자, 3번 보세요. 출산 전후 휴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맞죠? 평균이냐 통상이냐 잘 봐야 되죠? 자, 출산 휴가 종료일 이전에 180일 이상이 된다. 맞아요. 이 시작한 날이냐 끝난 날이냐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시작한 날, 출산 휴가는 끝난 날 요거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휴가 개시 직전에 자, 최저임금으로 뭐 최저임금 미만할 때 최저임금을 한다. 예, 맞아요. 자, 보세요. 사업주가 6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받은 만큼만 빼고 주는 거예요. 원래 60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30일은 무급인데 주는 회사 가끔 있거든요. 육아휴직 급여도.
그럼 무조건 안 주는 게 아니라 받은 만큼만 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건 틀린 설명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 우리 보세요. 여기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 통상임금 100%냐 100분의 80이냐 자 요런 거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서 나오면 되게 헷갈리고 고용보험이 어려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거 고용보험보다 사실 근로기준법이 더 어려운데 고용보험이 더 낯선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특히 우리 아직 뭐 학교 다니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이게 뭐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잘 없으실 가능성이 있어서 자 보시고 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자 피보험 단위기간 18개월에 180일이에요. 18개월 180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초단시간 근로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에 180일이에요. 지금 여기는 일반 근로자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자영업자는 얼마였죠? 자영업자? 24개월에 1년이죠. 24개월에 1년. 자영업자 24개월에 1년이었죠. 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묶어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자, 드디어 요거는 이 표가 좀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이게 예전 걸 제가 개정이 안 돼 있는 거여 가지고 요거 좀 잘못됐는데요. 자, 요거 예전 걸로 예, 다시 보면요. 자, 요거 문제가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피보험 단위가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이직 연령이 30세 이상 50세 미만인데 자, 지금은 문제를 바꿔 볼게요. 이거 지금 50세다. 50세 미만이다. 50세 미만이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며칠이에요? 현재 지금 180일이거든요. 180일, 180일. 왜냐하면 120, 150, 180, 210, 240 이렇게 나갔죠. 180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예전 문제라 예전 버전이라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소정급여일수 문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세요. 고용보험이 근로자가 둘 이상 가입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만 가입돼요.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월급 많은 쪽, 월평균 보수. 월급이 똑같으면 소정 근로 시간이 많은 쪽. 그것도 똑같으면 근로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순서가 어디가 맞습니까? A, C, B 이렇게 가야 되겠죠. A, C, B.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중취득 제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실업급여의 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제가 말씀드려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자, 우리가 쓰는 용어에 회사에서 받는 월급 말고요. 급여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급여. 실업급여. 무슨 뜻이냐면요. 급여라는 단어는 국가가 개입해서 지급하는 금품을 급여라고 그래요.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국가가 개입해서 지급하는 금품을 급여라고 하거든요. 이 급여는요. 양도, 압류, 담보가 금지되고요. 조세, 세금, 기타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자, 급여자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뭐 기초생활수급 급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급여자는 산재급여, 예,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 이렇잖아요. 이런 급여자가 들어가는 건 국가가 개입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양도, 압류, 담보가 금지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세, 기타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이게 삼종세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는 할 수 있으나 뭐는 안 된다. 이거 다 틀려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 다 안 돼요. 양도, 압류, 담보 다 금지돼요. 그래서 정답 1번. 예, 그래서 요거 우리 급여자 듣는 거 요런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8번 문제 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의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돼요. 자, 1개월부터 12개월이 시청해야 돼요. 자, 보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급 상한액 두 개인데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를 별도 급여휴직 상한액이 50만 원이다. 자, 요거 예전 버전이라 죄송해요. 이거 왜 파일이 이게 안 됐지? 지금 하한액 70만 원이거든요. 70만 원. 자, 4번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자, 육아휴직급여는요. 180일은 둘 다 똑같은데
휴가 시작하기 이전에 180일이어야 되고요. 출산휴가 급여는요. 휴가가 끝나기 이전에 180일이에요. 그 둘 다 개시일 이전 이렇게 해서 틀린 거예요, 여기가. 자, 여기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꼭 구분해야 돼. 육아휴직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180일 꽉 채웠어야 되고 출산휴가는 끝나기 이전 180일에 아직 여유가 있고. 하여튼 두 개가 다르다. 이걸 기억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9번 문제는 자, 고용보험법의 목적으로 틀린 거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직업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는 좀 어려운 문제죠. 모성보호급여를 지급해서 여성이 남녀를 신청한다. 취업이 어려운 고용 촉진하고 직업 수기는 가능한다. 자, 근로자 실 생활 필요 기초를 그 생활과 구직 활동을 촉진한다. 자, 국가의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한다. 자, 근데 지금 이 남녀 고용을 촉진을 실현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남녀 고용은 남녀고용 평등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남녀고용 실현은. 그래서 내용은 좋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여기 2번이 틀렸고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거 다 찾아다니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 문제 나왔죠. 구직급여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얼마 이내에 직업이가 시행해야 되냐. 뭐 7일, 10세, 3일이 했는데 정답은 지체 없이. 그래서 되게 어이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야. 그래서 고용보험 내용이 조금 내용도 많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법률,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더 남았어요. 이제 뭐가 남았냐면 개인정보보호법하고요.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제 그 부분이 남았는데 자 오늘 그 시간도 조금 애매하고요. 우리 또 시험 기간이라 그러신지 또 많이 안 들어오셔서요. 오늘은 고용보험법까지만 하고요. 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우리 아까 혹시 늦게 오신 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잘 들으세요. 저희가 원래 다음 주 18일하고 21일, 25일 이렇게 세 번 남아 있었는데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어서 우리 조교님께서 혹시 시험 기간에 괜찮으면 뒤로 밀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수강생분들 아까 의견 들었더니 다음 주에는 강의 없이 그 수년을 하는 게 좋겠다 시험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주일을 미룰게요. 그러면 어떻게 남냐면요. 자, 4월 25일 월요일, 28일 목요일 세 번이 5월 2일 월요일 이렇게 세 번을 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4월 25일, 4월 28일, 5월 2일 이렇게 세 번. 우리 8회차 중에 오늘이 5번째 시간이었고 자, 그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 번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시험 잘 정리하시고 그럼 25일 날 저녁에 6번째 강의를 시작할게요. 그리고 28일 날 5월 2일 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25일 날은 이제 우리 법령 계속 나가고요. 진도가 끝나면 두 가지를 더 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면서 이런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됐구나. 그거를 한 3회분 정도 같이 풀어볼 거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요게 기출문제에서 엑기스만 뽑아놓은 지문들이 있어요. OX 형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는 걸로 나머지 3시간은 진도를 빨리 끝내면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법 과목은요. 노동관계법규는 사실 우리가 전공자가 아니시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은 자주 보는 거예요.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뭐 그게 제일 확실해요.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하지만 그래서 자 그렇게 좀 복습 반복 많이 하실 수 있게 커리큘럼을 짰으니까 하시고 그러면 오늘은 요만 하고 25일 날 예, 또 다시 강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